13주 12장 다문화 복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 다문화는 다문화 문화 복지인데, 다문화 가정은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다문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인 아버지하고 또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가 되겠고요. 또 본국에서 결혼하여서 형성된 가족이 국내로, 즉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가정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유학생,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이 포함된 가정을 갖다가 우리는 다문화 가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문화복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즉 다문화 가정은요, 국제 결혼 가정, 그리고 이주민 가정을 포함하는 한 가정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에 관한 문화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화복지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다문화에 관한 설명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왜 다문화에 대한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갖다가 주창하고 또 이를 수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요,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정치가 통합되게 되어 있고요, 또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사회가 통합됨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주자, 또 원주민, 소수민족적인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목적은요, 소수민족의 국내적 적응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민족이 국내적 적응력과 자립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소수민족이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들이 전통예술, 가치관, 또 종교 등 일까지 이런 정책을 갖다가 실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목적으로서는요, 둘째는요, 다수민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죠. 그래서 사회 참여와 기회 균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이들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소수민족과 주류 집단 간,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다문화에서 온 사람들, 또 주류 집단에서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 얘기했죠. 소수민족 집단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넷째는 주류 사회 구성원이 다른 소수의 문화, 언어 등의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요, 그들에 대한 선입견, 차별의식, 편견 등을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서는요, 언어나 문화, 종교, 생활 등에서의 차이가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과 차이를 없애므로 해서 이들이 불만, 세력, 또 범죄, 사회갈등 야기로 내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고, 여섯째는요, 이런 목적 달성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게 있죠. 이들이 이렇게 같이 통합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집단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정체성을 부활시켜 줌으로 해서 문화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가져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문화주의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다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통해서 소수민족과 집단이 고립화를 막고요, 소외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 중에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수가 10만 명에 넘거나 또는 넘어선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 결혼이 약 13.6%가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요, 35%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세로 나가면요, 다문화 가정이 곧 우리 사회에 많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갖고 있거든요. 자, 뭐 하여튼 이런 통계들을 갖다가 참게 볼 때요, 한국 사회는 다민족 또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내 거주 외국인 나토는요,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면서요, 한국 사회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문화적인 것은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 소통이 어려움이 있죠? 학교에 부정되죠? 그리고요, 또 집단 따돌림 당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정체성 혼란, 정서 장애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주 외국인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부족한 탓이라고 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적 탐닉에 대한 배타적 태도도 있고요. 또 국외인 경은요,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한류 확산으로 인해서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들이 한국어 학습의 목표가 또는 연구는 유학, 취업, 결혼 이런 걸로 다양한데, 한국 문화의 보급과 세계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한국 정책과 사업이 제약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화다원지 또는 뭐 소수의 문화의 권리 보장의 관점에 입각해서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하고 또 나가라는 것은요, 한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째 문화 다양성의 추구와 문화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이 문화 다양성 추구와 문화 다원주의는 우리 교재 내용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현은 우리가 추구하는 언어 정책과 사업의 목표는 문화 다원주의 실현인데요. 이는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에 부응하는 언어 정책 조직과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라는 우리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소수자의 언어적 권리 보장인 것이에요. 문화 다원주의 실현의 다른 한 면이 소수자의 언어와 언어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우리 한국어 보급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요,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언어 정책 사업 목표가 한국어를 문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 보급해갖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고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오늘 우리는 다문화 문화 복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다문화 사회 패러다임으로부터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까지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다문화 사회 패러다임이에요. 자, 유엔의 인종차별위원회에서는요, 한국 관련해 2007년 8월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은 CRD로부터 외국인과 혼혈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 및 사회문화적 간섭을 받고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아직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유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간다를 명확히 밝히면서 한국은 다출신국, 다인종사회로 급속하게 변한 것은 수익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인종차별위원회에서 경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이제 이를 시정하고 다문화 사회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다문화 사회의 모형입니다. 다문화 사회는요, 차별 배제 모형과 동화 모형과 다문화 모형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 배제 모형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을 배제하는 한국, 일본 등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경제 특권, 우리도 마산 뭐 경제 특권이나 수사유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특정적이나 특정 직업에 한해서만 그 영역 외에는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유입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또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자, 독일의 경우 같은요, 인력난으로 인해 터키나 북아프리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들에게 영주 거주권이나 심권을 주는 데는 상당히 제약을 갖다 감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폭동을 야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한국도요, 독일에서 우리가 외국 노동자로 가서 오래 있었잖아요. 탄강 광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광부로, 또 간호사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었죠. 다음은 동화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것을 갖다 이야기할 텐데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도 그리고 영광로 전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즉 이민자들이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주류 사회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모양이죠.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은 영광로 정치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 모형은요, 외국인들이나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함께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우리가 편견을 강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196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폭동은 이러한 정관의 정책이 한계점이 뚜렷이 나타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언어적으로 어떻습니까? 언어적으로 우리가 타국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류사회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모두가 한 곳에 녹아져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용광로 정책이 동화 모양인데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사회입니다. 자, 로스앤젤레스 사회를 갖다가 보면은 이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적응을 제일 빨리 잘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이쪽에 보면은요, 식료품 사회는 식료품 알죠? 우리가 먹는 뭐 채소류, 과일류 등을 파는 이런 채소상인데 이 채소상은 그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아요. 장소만 있거나 터만 있으면 당일에 필요한 물건을 사와서 신선한 과일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가고 회전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없이 부지런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전부 다 미국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붙은 겁니다. 자, 이 경쟁을 붙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과 한국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신선한 야채를 갖고 오느냐가 싸움을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아침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매상에서 야채를 사서 이제 가져와서 소매로 파는 건데 도매상에서 문을 열 것이 한 8시쯤 연 거예요. 아침 8시. 그러면 아침 8시에 가서 빨리 가서 줄을 서서 사오면 좋은 야채를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침 8시에 가서 야채상에 가서 문을 사오는 겁니다. 도매상에 가서.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 7시에 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시간 빨리 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원래 뭐 도리 한다고 그러나요? 몽땅 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한국 사람 때문에 우리 6시부터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아침 6시부터 가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서 도매상 문을 열면 유대인들이 또 다 물건 사가는 겁니다. 한국인이 야채 상에서 빼앗기는 거죠. 신선한 가를 살 수 없는 거고요. 자, 한국 사람은 어떡하십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 5시에 간다. 5시 가서 3시간 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는 뭐 4시에 가지?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경계에 붙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면요. 그래, 좋을 또래. 우리 한국 사람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줄 설 때, 우리 한국 사람은 텐트를 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한국 사람한테 당연히 제거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지, 한국 사람들이요. 손재주가 있지, 부지런하지. 도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즉 미국의 우리가 야채상의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가져온 겁니다. 일하기 좋은 뭐 세탁업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야채상을 갖고 오게 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야채가 일 같은 거, 이 세탁소는요, 언어가 부족해도 돼요. 또 법률은 다 눈으로 다 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악하기에 가장 진출하기 좋은 그런 그 영업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한 우리 그 지역에 로스앤젤레스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향해서 흑인들이 폭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역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화적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사회 가서나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죠. 똑똑하잖아. 그러나 이런 동화 모형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같아서 단시간 내에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외모가 달라요.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이 동화 모형은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다문화 모형은요, 문화 다원주의는 미국 소수민족 이민자 정책이 쓴 거고요. 다문화주의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존중해서 대등한 관계, 교류, 소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모형에 관해서 잠깐 보면요. 자, 다문화 모형은 차별 배제 모형이나 동화 모형과는 다르게 해요.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포용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모형은 다시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 주의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는요, 최근 미국같이 주류 사회 중심이 소수민족 정책이나 이민자 정책을 포함하는 모형이고요. 또 다문화주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존중하면서 주류 사회 외국인들 간에 보다 대등한 관계와 사회 전체의 소통과 교류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공식으로 이민자를 허용하지 않는 차별 배제 모형을 선택해 우리 한국에는 잘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증대되는 외국인 인구와 그들과 함께 유지되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한국에 서 수용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에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이 신화가 있는 국가에서 초기 다양성을 전제로 한 동화를 염두에 둔 정책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장기 거주 외국인이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사의 단계별 접근입니다. 다문화주의는 그 시행국이 캐나다, 호주 같은 데죠. 이것은 주류 사회의 인정과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간의 평등한 발전을 지원하고요. 사회적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책 실행은 각종 문화행사 제정 및 홍보 지원, 다문화교육, 언어, 문화, 서비스 제공 언어에 대해서 이민자를 정착하게 활용하고요. 공무원이 다문화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관광 자원하는 것입니다. 문화 다원제 미국 같은 거죠. 주류 사회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류 사회가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한 포용적인 정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요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유방위적 접근과 주요하는 문화 교육 지원, 다양성의 가치 등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접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를 갖다가 어떻게 정책을 갖다가 접근해 나가느냐.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실현 단계적 접근을 갖다가 예시하는 건데요. 1단계는 인식 전환 단계고요. 그렇죠. 구체적 기성적 변화가 있죠. 2단계는 교육으로서요. 중앙민 지방자치 공무원 대상 다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는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단계는 소통의 단계를 갖다가 주요 목표로 하는데 정책 목표죠. 그래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및 한국어 문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이 정책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한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정책들을 적정한 단계에 맞춰가지고 진행해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포용교육이나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 전체에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입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런 문화가 익숙지 않죠. 그래서 또 이민을 향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라도 벌써 100만 명 이상이 외국인 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문화 인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결혼 5년간 2004년도 18년도까지 단계를 보면 9만, 10만, 11만, 13만, 10만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국의 태도는요. 자, 폭발적으로 인구는 늘어났죠. 굉장히 이거 보시면 굉장히 지금 인구가 늘어나가지고요. 쭉쭉쭉 늘어나서 여기 보면 2010년도 187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요. 외형적으로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백인, 흑인들이 현재 다르게 생긴 모습은 인종, 외국인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이 떠오르겠죠. 이미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감을 갖고 있겠다는 것, 그리고 소통이 우리도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의 교류 방식은 말이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여튼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서히 늘려나가야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문화된 인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 다문화 사회인가 할 때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 향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 것이 80%,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증진은 다양성과 개방성 57%에서 국가 경쟁력이 필요하다. 또 대외 이미지 향상이 된다. 인구 감소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것으로서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면요. 문화 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단일민족의 국가의 전통이 약화된다. 그리고 한국인 고유 문화가 변질된다는 것, 또 한국인이 일자리 감소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은 많죠. 차별 완전 16.3%로 해서 없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차별한 경험한 장소는요. 직장이 제일 많죠. 그리고
상정, 음식점, 은행이고요. 거리나 동네, 공공기관, 학교, 교육시설 대개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고 또 받고 있다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국제 결혼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꼭 반대는 하지 않지만요. 결혼하면 부담이 크다는 거죠. 왜? 문화가 따로 소통이 다르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태도를 갖고 있죠. 소극적 태도 20.4%. 작년은 약 15.7%밖에 안 되고 약 억대. 이건 반대하는 소리잖아요. 왜 어려웠느냐? 언어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언어 장벽이 크죠.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이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 적용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생활 얘기했죠. 또 결혼 이민자 기여자가 꼽은 한국 생활은 외로움이 제일 많죠. 외로움, 언어 문제가. 그 다음에 경제적, 자녀 양육, 생활 방식의 문화 차이, 편견과 차별, 가족 간 갈등, 강소행의 어려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 B, C 요 내용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다문화 사회와 한국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결혼 이민자의 국적비 하나면 태국, 몽골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일본서도 와 있고요. 또 필리핀, 대만, 뭐 이런 중국인 많이 들어와 있고요. 국제 결혼 비율도 뭐 굉장히 10% 정도를 넘나들고 있고요. 외국인 아내의 국적도 보면 이렇게 중국이 제일 많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의 기타 이것이 약간 2만 8천여 명, 약 한 3만 명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문화 가족이 받고 있는 불리한 대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부분으로부터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인권과 법률의 사각지를 받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시아 국가의 선진국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차별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주민들의 편견으로부터 소외하고 고립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죠. 자녀 학습 사유, 학교 폭력, 주요 상담 내용들이었고요. 상담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학생 1:1 멘토링 등이 필요하고요. 또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요. 취약 지원, 예비과정과 공립대안교육, 지역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정치적으로도 차별금지율을 입법하고요. 뭐 은행, 뭐 기타 의료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제도도 우리가 보완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다문화가 가지는 큰 측면 아까 말씀드렸죠.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고 다문화 언어 환경 다름에 위해 존중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EBS 채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들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과 한국인데요. 이것은 여러 군데서 지금 이러한 그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서 한 것도 있고요. 자, 이로써 오늘 여러분들하고 1주차 교육을 마치고요. 이제 2주차 교육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